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34년 지기로 통하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34년간 계속 이제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뭐 이게 이제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선출에 대한 소감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정말 이재명 후보가 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평생을 부정과 불법과 또 불의와 싸워온 이재명 지사가 또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첫 계단에 올라섰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좀 이제 그 넘어야 되는 산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많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18일과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이제 국감에 지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하고 아마 이야기를 좀 충분히 나눠봤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은 분들이 그냥 출석한 게 좋다고 의견을 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경기도 권리당 경선 끝난 이후에 이재명 열린 캠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네. 다수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이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고 성남시장 때 일인데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냐. 오히려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국민을 상대로 일정을 소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그 평소 그 성향이라든가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나갈 거다,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수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뭐 찬성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결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예, 본인 의원님께서. 뭐 반대해도 정면 돌파가 이재명 지사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그럼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면?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네. 본인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또는 지휘감독 책임이라든가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나올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본인은 분명 원칙을 갖고 그 당시도 이 사건의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직원들을 굉장히 단속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언론이 이제 거의 뭐 엄청난 보도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네. 초점은 유동규 씨잖아요. 예. 결국은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조만간 기소가 될 텐데, 네네. 이재명 지사하고 이게 별도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 곧 유동규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언론이 뭐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당시 이재명 지사가 뭐 관리하고 있는 성남 도계공의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없다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재명 지사는 전체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이익이 발생하면서 저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어제 남욱 변호사가 그 일부 언론에 나와서도 말씀하듯이 뭐 수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 이게 이익이 현실화되지 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 당시도 그런 정도 초과 이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어떤 그 대중적 인식은 네네. 어떤 팩트에 기반하고 논리적 분석을 해서 인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딱 직관적으로 오는 부분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나 이재명 캠프에서는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저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결국 인사한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성남시의 그 관련 직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도 뭐 15,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데 다 인사권자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 측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좀 뭐 견해가 좀 다를 것 같고요. 다만 그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를 했는지 뭐 그런 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뭐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대장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의원님 모시고 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네. 일단 이제 국감에서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좀 잠깐 좀 입장을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좀 약간 오리무중인 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잖아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도 뭐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뭐 다만 뭐 저는 이걸 뭐 그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도 이재명이나 이재명 그 캠프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 저희도 뭐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해보고 있지만 어떤 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증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뭐 큰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일각에서 이게 조직 동원의 결과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게 있던데 그 신빙성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게 그런 측면의 해석도 가능은 하겠지만 예.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당연히 뭐 또 경선에 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조직동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점들 또 국민들이라든가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관심의 측면에서 놓쳤던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해석을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발언은? 저는 뭐 그 대통령 내년도 대선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보자 관련된 이런 사건 때문에 예. 향후 선거 과정이 좀 불확정적이 되는 거, 불확실하게 되는 건 좀 국정 운영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예. 면에서 대통령이 뭐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검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또 최고 책임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해 갖고 그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역시 네. 방점은 신속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도 보시기에 이게 이제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대선 본선 들어가기 전에는 끝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 사건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런 류의 사건들은 핵심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 들어갔냐 그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밝혀진 바로는 가장 분명한 거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돈이 어디에 모여 있다가 어떤 경위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 줄기를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화천대유든지 천화동이든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수사에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럼 어떻게 바뀌었다고? 지금 유동규에 관련돼서는 되게 확정되지 않은 의혹이거든요. 사실요.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분명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50억이 나와서 나온 돈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특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제 이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아니 특검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해버리면 이거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하던데요. 아니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야당의 특검 주장은 예. 그게 매우 그 정략적이라는 건 뭐 다 저는 뭐 아는 분들은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합의해 갖고 통과하는데 아무리 빨리 걸려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고 네. 특검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예. 또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왜냐하면 특검보들 수사관들 사무실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 달 걸릴 것이고 수사기간이 최소 60일에서 90일 정도 걸릴 겁니다. 네. 그럼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을 대선 때까지 어쨌든 그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계속 이제 대선 이슈로 그러니까 남아서 움직이게 만들기 예, 그렇습니다. 위한. 네네. 알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그렇다 치고 이낙연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른 의원은 구속 가능성을 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 서른 의원의 그 매우 주관적인 또 그분의 독특한 성향에서 나오는 예. 뭐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성향이라 하시는 뭐 그분은 늘 지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예. 여러 차례 예. 골든 크로스 이낙연 후보가 역전시킬 거다라는 말도 여러 번 하셨고요. 이런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씀은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뭐 상당히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개성도 강하시고 또 확증 편향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확증 편향. 예. 저는 뭐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 경쟁 관계에서 이낙연 후보의 강점을 어필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면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여전히 뭐 그 개인적 감정의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고. 감정적 발언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수의 민주당원과 또 선거인단이 어쨌든 50%가 넘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후보보다 10% 이상의 차이를 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의 저는 집단 지성을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확장성인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께 조금 전에 이제 그 서른 의원 이야기하면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쓰셨길래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취지도 뭐냐면 서른 의원이 이제 최초의 정보 입력 과정에서 뭔가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할까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거의 확신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뭐 증거가 있다고 여러 번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를 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우리 당이 오늘 그 당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최종적인 의견을 규합한 모은다고 하는데 예. 그 과정 그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확정적인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대개 저는 뭐 그게 소위 말하면 사설 정보지라든가 또 야당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본인이 좀 먼저 들어갔고 그게 각인된 게 아닌가. 찌라시.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찌라시가 입력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결정이 나고 네네. 이제 정리가 된다고 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과제는 그러면 이게 다시 용광로에 녹여져 가지고 원팀이 될 수 있느냐 네네. 이제 네네.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른 의원을 예를 들었으니까 똑같은 예를 들겠습니까? 네네. 서른 의원이 네. 팔 걷어 붙이고 네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돕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그러니까 질문 드려보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서른 의원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네. 그 7, 80년대 굉장히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에 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예, 김대중 예. 대통령의 비서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정치를 계속해왔던 40년 넘게 민주당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비록 본인이 마음에 있어서는 좀 약간 뭐 앙금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또 민주당을 40년 이상 지켜온 분으로서 당연히 그 의무에 충실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거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서른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는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두 분 직접 만나면은 예. 소위 말하면 그 케미가 네. 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이낙연 후보가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일체 지금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모습은? 뭐 어쨌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본인이 당의 대표까지 지내보는 이슈로서의 어떤 고민도 있으실 테고. 예. 그러나 뭐 조만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바로 이낙연 그냥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고요. 저도 뭐 저는 뭐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이낙연 후보 역시 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그렇죠. 되셔갖고 그 이후 뭐 전남지사, 총리 또 당대표까지 지낸 35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네네. 저는 뭐 그런 분이 어떤 다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요. 그 혹시 그 이재명 그 지사가 이낙연 후보에게 먼저 좀 만남을 좀 제안을 하는 게 수순하니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뭐 정확한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께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취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잘 요즘 본인이 뭐 좀 어쨌든 좀 조용히 좀 침잠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재명 캠프에 있던 분들이 예. 저희 캠프에 여러분들이 또 이낙연 캠프에 또 주요 역할했던 분들하고 예. 여러 방향에서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 지금 청와대에도 면담 요청을 넣었다고 지금 보도가 네네. 나왔는데 네네. 혹시 청와대에서 답은 왔습니까? 저는 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예. 다만 대개 이게 관례였기 때문에 예. 여당 대통령과 여당 후보와의 만남은 뭐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래 와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뭐 일정 조율되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연히 야당- 뭐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만남이 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후보를 만나셨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 당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당연히 여당 또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문제 여러 가지 과제들 또 입법 과제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국정을 얼마나 원활하게 마무리할 건지 여당의 후보와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경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무슨 게 네네. 뭐 친 무슨 게 네네. 친 무슨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선 내내 이제 그 운의가 됐는데 네. 이러면 대선 이후에도 다시 또 이렇게 개가 나눠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네네. 또 전망도 있습니다. 예, 어떤 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그 후보가 평생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도
이재명 개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요. 그래요? 예, 그런 어떻든 소위 말하면 개파 파벌들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는 국민을 보면서 정치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자기 직속 그 계보원들을 만들 그런 정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본선을 위한 그 선대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제도 이재명 지사가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 몇 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또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 모든 분들을 좀 포함해 갖고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캠프의 중요한 직책을 만드는 게 좀 맡기는 게 좋겠다. 우선적으로. 예, 예. 그런 의사를 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경선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측면이 네네. 있었고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비책이 있을까요? 결국 뭐 경선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이 좀 분열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저 국감 이후에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게 되면은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호감들은 이재명 지사의 강점으로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어떤 추진력 또는 뭐 행정에 있었던 성과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